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약 800여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업 육성 못지않게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이 반려동물 관련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부산 지역의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과 함께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혜라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책을 세우려면 아무래도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지역의 반려동물 양육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 지역은 지금 전체 인구의 3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 지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반면에 저희가 유기동물 숫자는 7천여 마리 정도 부산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개가 이 유기동물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양이 수가 늘어나서 아마 지금은 고양이가 거의 개를 넘어설 정도로 그런 유기동물 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되게 이 양육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유기수도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들은 이 복지 실태를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는 어느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부산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는 총 5군데가 있고요. 네, 이 지자체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시지경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센터라고 해서 입양만 전담으로 보내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부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 한 군데 하고,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또 직영을 하고 있는 입양센터가 한 군데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되게 많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데 지금은 그 온천천에, 동래구의 온천천에 한 군데 있고, 기장군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연내에 이걸 건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각 대학에서 동물 관련 학과를 지금 많이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경상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문화복지센터라고 해서 교육하는 또 시설, 놀이터 하는 시설하고 겸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제는 그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관련 학과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직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갑자기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반려동물 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부산의 반려동물 문화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개선돼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작고 이쁘고 품종 있는 동물을 선호를 하세요. 예, 이제 반려동물 기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기동물로 버려지는 보면 중대형견 동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입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입양이 안 되면 거의 안락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외국에 편견 없이 받아들여주는 좀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요즘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품종을 너무 많이 따지는 이런 그 인식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고아 수출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동물을 해외로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서 이게 사실 언급을 하면 되게 이제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실 개고기를 위해서 개를 대량으로 키우는 개농장이 있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세계적으로 말도 많고 이런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개식용 금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발언도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조차도 이번에 동물정책 공약으로 개식용 금지를 다들 내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포 가축 시장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온상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 동물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구포 지역의 반려동물 동물복지센터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구포 지역의 변화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서부상권 동물복지센터를 짓겠다고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얘기를 해왔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국비 예산까지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자체 의지는 강한데 사실 이게 정말 폐쇄가 되고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만큼 동물복지의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정말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참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예. 그래도 최근에는 부산시하고 이제 북구청에서 이 논의를 계속을 해서 앞으로 좀 더 크고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다시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좀 기대도 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했지만 또 앞으로 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그쵸? 슬로건. 예. 그래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펫샵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기는. 그래서 대부분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률이 90%가 넘어가고 안락사도 완전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좀 선진 사례로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입양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최근에 뭐 연예인이 그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유기견을 입양을 하면 뭐 마음의 상처가 커서 마음의 문을 열기 힘들고 기르기가 힘들어서 초보자는 뭐 기르지 말라는 식의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입양을 보내보면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제법 있기는 있어요. 근데 유기견도 사람처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기동물들도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힘든 뭐 그런 동물도 있는 반면에 또 보면 덥석 안기기도 하는 그런 또 성격 좋은 동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성격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실 저희가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은 뭐 다가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또 뭐 성격이 좋아서 바로 이제 또 친화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유기견이 문제가 아니고 버리는 사람의 문제지 유기견에 대한 그런 좀 편견을 좀 버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견을 입양을 하게 되면 사실 강아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비참한 환경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펫샵으로 가는 개들을 또 줄일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유기동물 입양을 좀 많이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 위탁동물보호센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산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5군데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데 이게 직영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소 계약 기간이 되면 보호소들 간의 경쟁이 돼서 굉장히 잡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법적인 부분까지도 계속 거론이 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 그리고 약간 제한을 계속 두니까 가서 좀 보기가 힘들고 봉사활동하기도 좀 힘들다는 의견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은 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예. 생색내기식으로 그냥 한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지경 보호소가 생겨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렇게 시지경 보호소가 운영이 돼야지만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좀 제대로 쓰여질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지경 보호소가 더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들이 또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지경 보호소가 일단 되어야지 저희가 모든 그 제대로 된 예산 집행 예. 그리고 인력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입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가 마련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예, 입양을 좀 더 입양률을 올릴 수 있는 캠페인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좀 더 입양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으로 나눠져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나가보면 아직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람도 못 사는데 무슨 동물까지 챙기냐는 얘기를 예.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 동물의 문제를 너무 사람과 동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 우리가 동물 복지를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동물만 사람은 제쳐두고 동물만 뭐 잘 대해주자, 잘 대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는 동물의 문제라기보다 생명의 문제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동물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게 그거잖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약한 존재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복지 정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들이 동물이라는 존재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명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정말 약한 존재를 돕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간이 사실은 동물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학대하고 사실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동물하고 사람하고 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을 가진다는 게 인간에 대한 생명 존중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동물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장난감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이라든지 또 사람보다 못한 존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예.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로 이제 개념도 바뀌고 이제 용어도 바뀌고 그래서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대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캠페인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동물 학대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 동물 학대 기준이라는 게 저희한테
좀 미흡한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건 당연히 학대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도 학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많은 불만을 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법적인 그런 보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물 학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반면에 반려동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견들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이제 시민들을 물거나 이렇게 해를 가해서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이는데 여기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것도 뭐 연예인 때문에 예. 촉발된 일인데 그쵸. 개물림 사고 때문에 굉장히 또 개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산책을 나가도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도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을 쪼린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눈치를 예.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건 사실 이것도 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 개를 키우시는 분들의 문제가 크거든요. 예. 그분들이 개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교정을 하고 기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이번에 맹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뭐 5종류 맹견을 지정을 해서 이제 그 견주가 교육도 받고 보험도 들게 그렇게 법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나가서 우리 개는 뭐 안 물어요 이런 거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가지고 비반려인 분들이 보시지 마시고 모든 개가 그렇고 모든 견주가 그렇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 좋은 시각으로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반려인들의 예.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의 계획처럼 반려동물 양육의 성지이자 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부분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산시에서 이번에 이제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뭐 800억 가까이 이제 그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정책을 한다고 이제 며칠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이 정책은 동물 복지보다는 동물 산업, 일자리 쪽의 정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의 자리에 저희 동물보호단체는 사실 배제가 됐고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고 알게 됐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반려동물에 관련한 정책이라면 그리고 뭐 또 꼭 반려동물이 아닌 그냥 동물에 관한 정책이라면 동물 복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사실 다르게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까지 나을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길고양이 중성화 고시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걸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동물 복지보다는 일단 포획을 하고 수술을 하는 그런 편리성에 약간 그 방점을 둔 그런 정책으로 개정을 하려고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이게 보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동물 복지하고 동물 산업을 달리 보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뭐 반려동물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 뭐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동물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어떻게든 동물 정책이 나간다면 그 기본은 동물 복지라는 거 그거를 좀 부산시에서 꼭 명심을 하고 정책을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동물 복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변화될 친환경 친화도시의 모습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등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서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